자, 중세국어 특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까지 나갈 거예요. 자, 중세국어라고 하는 것들 우선 기준을 세워야 될 텐데 15세기부터 16세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다. 창제시기 외워두시고요. 반포시기 외워두도록 합시다. 창제시기는 몇 년이냐? 1433년이다. 반포 시기는 1446년이다. 자, 왜 창제 시기하고 반포 시기하고 다른가라고 했을 때, 자, 창제 당시에 왜 중국의 아름다운 이 한문이 있는데 굳이 이거 평민들을 위해서 이거 왜 만드냐라고 하는 반대가 많았고요. 그리고 중국에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밉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 반대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반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창제 당시에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28자를 창제했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하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 나중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옵니다. 의 알아두시고요. 고유 문자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도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 초성의 창제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형이란 게 뭐냐면요. 그 모습을 본뜬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요.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대표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정의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28자 소멸한 문자, 그러니까 28자 중에서 우리 지금 쓰이지 않는 소멸한 문자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린 히읗입니다. 이응보다 거센 소리. 자, 우리 초성의 이응은 음가 없다. 많이 배워봤죠? 그쵸?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근데 옛날에는요. 자, 우리 종성의 이응도 음가가 없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음가가 있는 건 여린 히읗이라든지 옛 이응 같은 애들이었다. 여린 히읗이라든지 옛 이응 같은 애들이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옛 이응인데요. 약간 사과 모양처럼 꼬리가 달려 있는 이응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현대의 국어의 받침 이응과 같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음가가 있는 이응과 같은 의미의 같은 그 단위가 옛 이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반치음인데 얘는 Z 발음이에요. 마찰음의 울림소리고요. 아래아 이거 중요합니다. 아래아 특히나 중요한데 이 아래아는 아와 오의 중간 소리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때 첫째 음절에서는 아,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우리가 발음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모음 조화가 문란해진다. 모음 조화가 문란해진다. 모음 조화라는 건 뭐니?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모음 조화라고 하는 거.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이렇게 쓰는 것들이다. 그러면 양성 모음이란 건 뭐고 음성 모음이란 건 뭐냐? 양성 모음은 아래아. 이거 중세국어니까 아래아, 아, 오, 그리고 야, 요 이런 애들이다. 음성 모음은요. 으, 그리고 우, 뭐 여, 유 이런 애들이다. 중성 모음은 이, 요거 하나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뒤이어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라고 하는 건 획을 더하면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역에 획을 더하면 기역이 되고 니은에다가 획을 더하면 디귿 티읕이 되고 요런 식이다. 미음에다가 획을 더하면 비읍 피읍이 되고 요런 식으로 획을 더하면 소리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애들 뭐라고 그런다? 가획자라고 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체자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바디를 갖고 있다. 완전히 다른 몸체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체자예요. 기본자 이응, 시옷, 니은에다가 얘는 옛 이응이야. 얘는 반치음이야. 얘는 리을이야. 요런 식으로 변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게 된 거 그게 이체자라고 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병서와 연서인데요. 병서는요. 병렬한다는 얘기야. 연서는요. 연이어서 적는다는 거야. 방향이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돼. 밑으로 깔려요. 자, 그래서 연이어서 이어서 적는다. 병렬은요. 나란히 적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 병서하고 합용 병서가 있다. 각자 병서는요, 얘네 같은 것들을 두 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합용 병서는요, 시옷 기역이라든지, 시옷 디귿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옷 비읍이라든지, 비읍 디귿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두 개 쓰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합용병서하고 또 다른 개념 어떤 거 배우냐면요.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 배우는 거거든. 어두자음군. 합용병서야. 합용병서는 뭐라? 서로 다른 자음이 나란히 써 있어서 이런 애들, 시옷 기역 같은 애들 아니면 이런 애들도 있다. 자, 이런 게 합용병서인데 서로 다른 자음들이 같이 묶여 있는 거. 그런데 어두자음군이란 건 뭐냐면요. 그 각각의 자음들이 발음이 다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쌍기역으로 발음을 해야 되거든. 쌍기역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자, 비읍 디귿 같은 경우에 옛날 사람, 우리는 지금 이거 쌍디귿으로 발음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비읍도 발음하고 디귿도 발음했다는 거야. 둘 다 발음이 되었다는 거야. 이처럼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예시가 뒤에 나와 있는데 어떤 예냐? 예를 들어 우리 비읍이 덧나는 소리, 히읗이 덧나는 소리를 한글 맞춤법에서 배운 일이 있었어요. 비읍이 덧나거나 히읗이 덧나는 소리, 예를 들어서 살코기 같은 거 있잖아. 얘는 이렇게 돼 있다가 이 히읗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역과 만나가지고 키역이 돼서 살코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 좁쌀 있지, 좁쌀. 좁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좁쌀은 자, 조 플러스 쌀이야. 그런데 거기에 비읍이 덧난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햅쌀도 마찬가지야. 해 플러스 쌀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덧났다고? 비읍이 덧난 거잖아. 그러면 왜 그럴까? 원래 얘 쌀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쓰였단 말이야. 자, 이 비읍이 원래 발음이 되는 애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하면 아까 발음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합용병서는 그냥 각자 다른 자음들을 쓰는 것이고 그 각각의 자음들이 발음되는 건 뭐라고? 어두자음군이라고. 어두자음군이다. 그래서 이 비읍이 원래 발음이 됐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좁쌀, 햅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굳혀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요 초성체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초성체계 외우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두자음군의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여긴 한번 캡처해가지고 다시 보시고요. 생각에는 요거 미처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원에 빨리 와가지고 요거 조금 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얘기했던 비읍 시옷 들어가 있고 이 쌀이라고 하는 게 어두자음군이다. 왜? 비읍도 발음되고 시옷도 발음되니까 이런 것들의 흔적이 좁쌀, 햅쌀 등에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은 뭐가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다 지우지 못했네. 자, 보면 이런 애들은 중세국어 시기에 비읍 디귿이나 비읍 시옷이나 비읍 지읒 같은 애들은 자음의 연세가 어두에 올 수 있었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예컨대 뜻, 시, 짝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지금 발음할 때는 어떻게? 된소리로 발음을 해. 그런데 자, 이런 애들에서 어두 초성의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었다라고 한다면 원래 우리는 지금 발음 못하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에 브라고 하는 이 음성도 발음이 되는 거야. 디귿이라고 하는 요 음성도 발음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자음 순경은 비읍이에요. 얘 순경은 비읍이라고 해요. 이렇게 잘 안 써지니. 순경은 비읍이야. 얘는 반치음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 얘는요. 자음의 성격도 갖고 있고 모음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순경은 비읍은 여기 지금 이응도 있잖아. 비읍에다가 이응 붙여진 거잖아. 자음의 성격도 갖고 있고 모음의 성격도 갖고 있어. 모음의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W야. W는 뭐냐면 오나 우 따위의 반모음이 되네요. 반모음.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비읍 불규칙 활용 있지. 예를 들어서 고맙다. 그러면 여기서 다 지우고 이게 고맙에다가 어가 붙어도 되면 어떻게 돼? 고마워가 되죠. 어이구 이중모음이 됐네? 이중모음 만드는 건 뭐야? 반모음. 그러면 여기에는요 원래 어떤 애들이 숨어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 비읍이 순경은 비읍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반모음 W 있지. 반모음 W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서 오, 우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어가 아니라 고마워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예들, 예를 들어서 곱다, 곱다 할 때 아가 붙어주면 얘가 고바 이렇게 됐다가 왜? 순경은 비읍이니까 고바 이렇게 됐다가 얘가 고와라고 이중모음화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굽다, 고기를 굽다 할 때 굽 같은 경우에 굽어 이렇게 되면 이게 굽어 이렇게 됐다가 이 순경은 비읍이 나중에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중모음화 돼서 구어로 되는 거예요. 소멸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와 이런 애들은 이중모음이 됐지만 고이 이런 애들은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런 애들은요 순경은 비읍이 아예 사라지고 이응 자리만 남는 거야. 자리에 그냥 이응만 추가해 준 거지. 이런 식으로 아예 소멸되는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건 뭐다? 현대국어에서 비읍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용언들은 중세국어 시기에 순경은 비읍을 받침으로 갖고 있었다. 그래서 비읍 불규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불규칙한 활용인 이중모음화가 되는 것이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얘 반치음이라고 하는데 얘 어떻게 발음된다고? Z 발음 난다고. Z 발음 난다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흔적도 없이 소멸돼요. 옛날에 아우는 아자 이렇게 썼었어요. 아자인지 아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애들 옛날엔 이렇게 쓰였는데 아우로 지금 어때? 얘 반치음이 없어지니까 이 자리에 이응이 들어온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이 짓다라고 하는 단어.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지울게요. 자,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옛날에는 반치음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변형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연철돼서 즉 다시 얘기하면 지읒 받침이 이응 자리에 침범해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야. 표음주의로 쓰는 거야. 그런 게 연철이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지가 되는데 이 경우에 순경은에 미안. 반치음 시옷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 지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배웠을 때 불규칙 활용 중에서 시옷 불규칙 활용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은 중세국어 시기에 반치음을 받침으로 갖고 있었던 애들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요 장까지 잠깐만. 이영볼의 성조? 요 장까지만 할게요. 요 장까지만. 자, 모음 중성의 창제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로 중성. 그러니까 모음도 이렇게 상형의 원리를 만들었다. 뭘 본땄나? 하늘, 땅, 사람을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모바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컴퓨터 타자 같은 것들 쓰지 않고 천지인이라고 금방금방 한 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 키보드에. 자, 그러면 이 천지인이라는 건 뭘 본따서 만들었냐? 하늘, 땅, 사람이야. 아래아가 하늘이야. 의가 땅이야. 이가 사람이야. 그래서 천지인인데 얘는 양성 모음이고요. 얘는 음성 모음이고요. 얘는 중성 모음이에요.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주의 기본 요소인 삼재를 가리킨다. 어디에서? 성리학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이 모음자에는 성리학적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의 원리라고 돼 있는데요. 합성의 원리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아래하고 의하고 이를요 합성하면 이게 얘네들을 합쳐 놓으면 초출자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오가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우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 초출자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다가 한 획 더하면 제출자가 된다. 그래서 얘는 뭐야? 요가 되고, 얘는 뭐야? 야가 되고, 얘는 유가 되고, 여가 된다. 이래서 이런 애들은 다시 한번 더해 놓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출자라고 한다. 그리고 합용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출자끼리 초출자끼리 더하거나 거기다가 이를 더하거나 아니면 기존 글자에다가 또 이를 더해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막 이런 애들도 있지만 보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애들도 있지만 이런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이런 애들도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훈민정음 기본의 중성 체계는요,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에서 요 여린 히읗의 용법 이거는요, 선생님이 내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동국정음식 한자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말이 생겨났어. 그런데 한문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것들 옆에다 번역을 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목 이렇게 써버리면 중국 글자하고 대등한 것이냐라고 오해받을 수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대주의에 입각하면 무례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도록이면 중국 글자를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중국어의 원음에 가깝게 해라. 원음에 가깝게 하고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중국어를 굉장히 리스펙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존해야 돼. 뭔가 완전성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게 동국정음식 한자음이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초성, 중성, 종성이 우리 삼성체계죠. 그런데 필요도 없는데 굳이 삼성체계를 만들었어. 어떤 건 한자어는 예를 들어서 새라고 세상 새자 있으면요. 이거를요. 자, 우리 우선 중국어 발음하고 비슷하게 하자 해가지고 시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린 히읗이래. 옛 이응까지 넣어버린 거야. 굳이 이거는요 발음되지 않아. 그래도 넣어준 거야. 왜?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발음되는 거 보면요. 이거 흥 아니고 허다. 얘도 낭 아니고 나야. 뽕 아니고 뽀예요. 이 뽀는요. 이거 그 중국어에서 뽀라고 발음을 할 거야. 이 뽀는 어떤 뽀냐? 우리 뭐 삼음보 할 때 보예요. 그런데 센 발음을 내는 거지. 뽀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지. 두 같은 경우에도 자 이응이나 옛 이응이나 아니면은 순경은 미음 따위를 넣어줬대. 두도 두에다가 순경은 미음 발음 안 되지만 표 같은 경우에도 순경은 미음을 넣어줬대요. 그리고 또 하나 지우고 자 여린 히읗이나 반치음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초성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지금 발음되지 않아. 얘 같은 경우 얘 이렇게 쓰는 거 얘 지금은 음이라고 발음하잖아. 그때는 이렇게 여린 히읗을 써줬대. 혹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이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써줬대요. 이게 일자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일자보다도 지금 니은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반치음에서 진 이렇게 썼나 봐. 자, 그 다음에 이영보레라는 거 나와 있는데요. 이영보레는 뭐냐면요. 중국어 중에서 한자어 중에서 리을로 끝나는 받침이 있는 애들은 이게 디귿 발음되고 그리고 성조가 생겼었대. 그런데 리을 발음만은 이게 성조가 안 생기니까 리을 옆에다가 여린 히읗을 써준 거야. 그래서 이것이 입성이라고 하는 성조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영보레다. 요거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동국정시 한자음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다? 중국을 리스펙트하기 위해서 중국의 원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약간 무리수를 둔 거지. 삼성 체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받침을 이렇게 받침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중국어하고 비슷하게 발음하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조 때까지 주로 쓰였는데 그 이후에는 많이 안 쓰였어. 왜? 실제의 발음과는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영상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중반부 이후부터는요,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